안녕하세요. 올해 제주과학과에 입학하게 된 정혜라입니다. 제주과학고는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둬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학습시켜 그 분야의 인재를 양성시키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면접 전형 합격자 조회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화면 앞에서 손만 벌벌 떨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누르니까 합격이라는 두 글자에 긴장이 놓여서 마음 놓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과학고는 일반고와는 다르게 수학과 과학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배우기 때문에 평소에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제주과학고에 가면은 저와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과 함께 수학 과학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을 수 있을까 해서 제주과학고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과학고에서는 인성이랑 내신을 보기 때문에 평소에 연장을 하기도 하고 모학생상을 받기도 하면서 인성적인 부분을 챙겼고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본적인 시험이라던가 수행평가 같은 데는 집중을 해서 내신도 3학년 1학기까지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면접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수학과학 내용으로 심사위원분들이 문제를 내주시면은 즉석에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면접이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 막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하니까 쉽게 공부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역량 평가는 수학에 관련한 지식을 물어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 과학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항목은 각각 수학과 과학에 관한 질문을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자기가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했는가 라는 거를 선별할 수 있을 만한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깊게 탐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나 역사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자습서를 읽는다던가 개념서를 읽는다던가의 부분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밀크티에서 기본 개념 강의를 수강하던가 시험 특강을 들으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원만하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가 먼저 밀크티를 시작했었는데요. 언니가 옆에서 밀크티를 하는 걸 구경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밀크티를 접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저도 밀크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조르다 보니까 밀크티로 학습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날마다 선생님께서 넣어주신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특강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다지고 테스트존에 있는 시험 대비 평가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특히 티쌤 족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개개인의 시험 범위를 세밀하게 맞춰서 문제를 출제해 주시기 때문에 과목에 제한되지 않고 티쌤 족보로 한 번씩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북 모의고사라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북이라고 밀크티 전용 교재가 있는데 단원평가나 시험처럼 25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내 실력을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북 모의고사라는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한번 읽은 다음에 개념 인강을 쭉 듣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수학과학 특강을 들으면서 모자랐던 개념들을 다시 보충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과학 특강 중에 김세별 쌤의 과학 특강이 있는데 샛별쌤이 되게 재밌고 짧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샛별쌤이 재밌게 이끌고 가주시기 때문에 샛별쌤의 과학 특강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밀크티를 사용하시면 주에 한 번씩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하며 자신의 진도라던가 수강 상태 같은 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보충해야 할 부분을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담당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알맞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을 챙겨갔으면 좋겠고요. 강의 전 문제와 강의 후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강의 전 문제는 정말 기본 배경 지식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머리를 푸는 용도로 풀기 좋더라고요. 강의 후 나오는 문제들은 정말 개념을 필수적이고 만약에 이걸 틀린다면 안 될 만한 개념적이고 필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틀리셨다면 오답노트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크티에서 성적 우수 장학생 제도로 장학금을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시험은 3일 만에 끝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허무감이 들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밀크티 성적 우수 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우수상을 신청한다던가 올백상을 신청해서 상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번에 잘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성적이 높지 않으신 분들도 평균 5점만 올리면은 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전략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저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중학교에는 주에 한 권씩 무조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쌓이고 문해력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문장을 구성하는 실력이라던가 그런 게 자연스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여러 가지 분야의 배경 지식을 쌓아놓는다면 교내 대회 같은 데서 1등 아니면은 수상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과학고에 지원을 하면 당연히 면접을 보게 되고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 경험이 없으면 완벽한 자소서라고 말하는 자소서를 완성시키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활동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교내 수상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그런 자소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미리 해두셔야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고를 결심해서 과학고를 처음 준비할 때는 설레기도 하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자소서를 쓴다던가 면접 준비를 한다던가 해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라리 일반고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처음 과학고를 결심했던 계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꼭 만나길 바라겠습니다.